자고 또 쉬는 시간에 풀어보시고.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은 재무제표. 일단은 거기 앞으로 돌아옵니다. 80쪽. 우리 재무제표, 그죠? 재무제표는 결산보고서죠. 첫 번째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 세 번째 자본변동표, 그리고 현금 흐름표. 그죠? 여기 기본 재무제표. 여기다가 이제 물론 이제 주석도 포함하죠. 그죠? 주석도 포함한다. 여기 재무제표. 여기서 이제 우리 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 흐름표인데, 여기 이 재무상태표, 그죠? 요 포괄손익계산서, 요거는 이제 일정 시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태적 보고서다. 어느 한 시점이다. 그죠? 이런 걸 내가 동태적 보고서, 일정 기간 동안이니까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그래 동태적 보고서다. 이런 표현하고, 그리고 요 세 개는 발생 기준에 의해서 작성한다. 그런데 현금 흐름표는 현금 기준. 여기 다르죠, 그죠? 현금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여기 이제 재무제표다, 그죠? 기본적 재무제표고, 이제 뭐 작성 범위하는 거 80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대로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재무제표의 목적하는 거는 결산보고서죠, 그죠? 결산보고서이기 때문에 그 정보 이용자가 어떤 투자나, 그죠? 이런 결정,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그리고 3번에 보면은 재무제표의 표지정보, 우리 재무제표는 간단하게 요거, 요 중에 하나, 요거 재무상태표 하나 예를 든다면은, 요 재무상태표다. 이 재무상태표는 예를 들어서, 그죠? 2017년 12월 31일 현재, 그죠? 뭐 주식회사, 대한, 뭐 대전이라 할까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단위는 원 표시다. 우리나라 원. 요거는 천 단위까지, 그죠? 그럼 만약 여기에 이제 이래 현금이 500원, 뭐 예금이 350원 등등이 나오겠죠, 그죠? 이거 단위가 1000원이라는 거는 돈 1000원이 생략된 거잖아, 그죠? 그럼 이건 500원이 아니고 50만 원. 돈 동그라미 3개 들어가야 되는 건 35만 원이다. 그죠? 여기 재무제표 표시 방법입니다. 그리고 1번에 보면은 재무보고, 보고기업의 명칭, 그죠? 요런 이제 회사 이름, 명칭 나오잖아.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보면은 개별 기업, 이런 이제 재무제표, 그죠? 요런 이제 대전 한 회사, 개별 기업을 나타내는 요런 표시. 3번, 그 3번에 보면은 보고 종료일이다. 보고 기간, 종료일이고. 네 번째는 표시 통화. 1000단위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이런 거, 표시 통화, 이런 거 1000단위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고. 다섯 번째 보면은 금액을 표시하는 단위, 이런 원 단위,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재무제표 표시 방법이다. 표시 정보. 아래 재무제표 그 일반사항에서 1번 공정한 표시다. 우리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해야 된다. 또 KIFRS를 준수한다. 그죠? 법을 준수해야 된다. 1번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 및 현금 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된다. 그죠? 거기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재무상태표.
그죠? 요게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죠?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거. 그리고 재무 성과를 나타내는 거. 요걸 재무 성과를 나타낸다 이랍니다. 요거 두 개. 손익계산서에 보면은 총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을 빼고 나면은 순수한 이익이 나오죠. 요 자본변동표에서는 기말 자본에서, 그죠? 기초 자본을 빼면은 이 기말 자본에서 기초를 빼게 이게 순이익이다. 이게 항상 같아지잖아. 그죠? 요게 말하면 요게 성과라 이랍니다. 성과. 그죠? 이익이 남았다 하는 게 바로 거기에 보면은 재무 성과를 나타내고 또 현금 흐름, 현금의 흐름을 나타낸다. 거기에 1번에 나와는 결국은 재무제표 이야기입니다. 그죠?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거는 재무 상태표. 재무 성과를 나타내는 거는 손익계산서와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거는 현금 흐름표. 또 두 번째,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3번, 드문사항으로서 그 회계 기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오히려 개념체계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 목적과 상충되어 이용자,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요구사항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죠? 2번, 계속기업, 여기 우리 재무제표, 우리가 재무제표 작성할 때 기본 가정이죠. 기본 가정하면 항상 계속기업을 전제로 한다. 3번, 발생기준 회계, 기업은 현금 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현금 흐름은 현금 흐름표, 그 외에는 모두 무슨 기준이죠? 발생 기준 회계를 적용한다. 그죠? 4번, 중요성과 통합 표시,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 재무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하고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크지 아니하면은 요거는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5번, 상계 1번, 법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그죠? 그걸 원칙으로 하고. 6번째, 보고 빈도 81페이지입니다. 보고 빈도는 1년마다 작성한다. 7번, 비교 정보. 모든 우리가 이 장부에 작성하는 이런 금액의 표시는 현금이 원래 500원이면 요 작년에, 그죠? 요거 작년 이맘때는 뭐 490원이었다. 작년 말에. 예금이 금년에 350원이면 작년 연말에는 요게 300원이었다. 이렇게 항상 요 금년도 단기와 정기를 이렇게 비교 표시합니다. 단기와 정기, 요 우리가 비교 재무제표라 이랍니다. 비교하여 표시한다. 그걸 우리가 비교 재무제표, 요것도 뭐 묶어서 우리 비교 정보다. 다음 8번, 재무제표의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한번 정하면은 계속성을 유지한다. 그죠? 표시는 계속성을 유지해야 된다. 예, 다음 82쪽. 그 3번에 보면은 재무상태표. 우리 여기 이제 대표 요거 하나 나왔습니다. 그 요 재무상태표에 대한 거. 그 재무상태표라는 거는 기업의 그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표시하는 표를 말한다. 그 재무 상태라 하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말한다. 그죠? 그런데 1번에 보면은 유용성, 그 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 유용성 1번,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두 번째, 유동성 상태와 재무적 탄력성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고, 또 디귿 재무 구조의 건실성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고, 리얼 기업의 장기 계획을 세우거나 확장, 새로운 프로젝트의 계획 등에 대한 도움도 제공한다. 그 한계가 있죠. 기업 그 재무제표, 우리 기억의 그 2번에 나오는 한계라는 거는 요 재무제표, 모든 재무제표의 한계점, 단점을 말합니다. 기억, 현행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 그죠? 첫째, 요 한계점, 단점이죠. 그죠? 우리는 취득 원가를
건간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취득시 원가를 하다 보니까 그 현재 가치를 표시하지 못한다. 그죠? 요걸 알 수가 없다. 요런 한계점이 있다. 두 번째, 주관적 판단에 의한 추정치가 너무 많다. 즉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뭐 내용 연수라든가 잔존 가치라는 이 추정치가 많죠. 많다 보니까 이 문제점이 있죠. 그죠? 재무제표가 좀 정확하지를 못하다. 그죠? 좀 불확실성이 있다. 좀 불확실하고 또 추정치가 개입되다 보니까 그 기업 회계를 처리하는 담당자의 주관이 좀 개입될 수 있잖아. 그죠? 좀 주관성이다. 그죠? 주관적이다. 뭐 주관성보다 주관적이다. 그 담당자가 그죠? 어떤 내용 연수를 갖다 조금 실제보다 5년인데 7년 할 수도 있을 거고 또는 3년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좀 주관적이다 보니까 좀 불확실하다. 이런 게 한계점입니다. 디귿. 재무적 가치가 있는 많은 정보가 제외된다. 즉 말해서 우리 재무제표는 숫자로 표시되죠. 그죠? 모든 재무제표는 이런 금액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금액으로 표시할 수 없는 질적 정보, 이런 질적 정보가 이런 게 표시되지 아니한다. 이게 한계점이고, 다음 리얼의 대체적인 방법이 허용됨으로써 기업 간의 비교성이 떨어진다. 즉 우리 리얼에 보면은 방법이 다양하죠. 청액법, 뭐 정률법, 연수합계법, 그죠? 이중체감법. 그래서 이 방법이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기업은 정액법을 선택하고 어떤 기업은 정률법을 선택하게 되면은 기업 간의 비교성 면에서는 이게 떨어지죠. 그죠? 기업 간의 비교성 면에서는 금액이 틀리니까 떨어진다. 이런 게 이제 한계점. 우리 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한계점이다. 다음 2번에 최소 표시 항목 했죠. 그 말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 중요성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 회계에서 중요성 하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질적 중요성, 하나는 양적 중요성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요성 하면 좀 이걸 말합니다. 양적 금액이 뭐 크다 적다 그죠? 금액이 크다 적다 이런 게 이제 양적 중요성인데 이건 이제 계정 과목 자체의 중요죠. 그죠? 중요성 우리가 질적 중요성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계정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금액이 크든 적든 통합 표시하지 말고 요거는 중요한 과목은 별도로 표시해 주세요. 그겁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최소 표시 항목. 그럼 자산에서 적어도 그죠? 1번부터 그 8번까지 요런 항목들은 별도로 구분 표시하라 이 말입니다. 따로 표시해 주고 그 다음 부채 계정에서도 그 1번부터 5번까지 자본에서도 마찬가지 1번, 2번 두 개 있죠. 그죠? 요런 항목들은 그 계정 과목 자체가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른 항목에 통합하지 말고 따로 표시해 주세요. 그게 바로 이게 질적 중요성입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자산과 부채 구분 표시에서 1번 원칙은 유동성과 비유동성이죠. 그죠? 우리 재무제표를 이렇게 나타낼 때 첫째 원칙이 1년 기준입니다. 그죠? 그래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과 비유동 요게 원칙이다. 그죠? 요게 원칙. 그런 예외가 있다. 예외가 거기 하나 첫째 유동성 순수에 따라 할 수 있다. 현금화되기 빠른 순서. 두 번째는 일부의 항목은 유동과 비율로 이렇게 구분하고 일부는 유동성 순수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부는 유동 비율 또는 유동성 순수는 혼합적으로 혼합법이라 할까요? 선택할 수 있다. 여기 예외죠. 그죠? 그리고 1번에 보면은 원칙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유동성 순수에 따라서 표시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우리가 섞어서 그죠? 유동과 비유동 또는 유동성 순수로 따로 이렇게 나누어 표시할 수도 있다. 뭐 혼합법. 다음 뒤로 84쪽에 가면은 유동자산이 나와 있죠.
그 유동자산이라는 거는 기간이 1년입니다. 그 1년 기준, 우리는 항상 1년이다. 이래 하시면 됩니다. 1년 기준해서 우리가 A, B, C, D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 표시하고 있는데 그 말이 결국은 전부 1년이죠. 그죠? 1년. A. 정상적인 영업 주기를 보통 1년으로 봅니다. 1년이고 B에 보면은 단기 했죠. 그죠? 단기도 1년을 보는 거고 C에 보면은 12개월 나오죠. 그것도 1년이잖아. 그죠? D에 보면은 12개월 또 보인다. 그것도 1년이고. 결국 이제 우리가 1년이라는 걸 법에서 이렇게 이제 A, B, C, D 네 가지로 나눠 놨지만은 결국 1년이다. 알겠죠? 1년이다. 그래 보시면 되고. 유동부채도 마찬가지. 그죠? 유동부채도 1년 내에 갚아야 할 빚. 유동부채다. 알겠죠? 그 아래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한번 보세요. 18번 문제. 재무상태표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보세요. 그죠? 1번.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방금 원칙은 뭐라 그랬죠? 유동과 비유동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유동성이 높다는 거는 요거 1번 예외잖아요. 예외. 요거의 원칙이다 해서 틀렸잖아. 그죠? 예. 알겠죠? 유동성 순서가 원칙이 아니고 요게 원칙이다. 틀렸죠. 그죠? 유동성이라는 거는 현금화 빠른 거. 알겠죠? 현금화 빨리 될 수 있는 게 유동성 순서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오른쪽에 그 재무상태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업에 가면 이런 식으로 작성하게 되는데 요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고 다음 86쪽 포괄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죠.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다. 그 손익계산서의 유용성, 기업의 경영 성과를 측정할 수가 있고 영업활동에 인한 미래 현금 흐름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고 또 이 경영계획이나 배당정책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고 과세소득, 세금의 기초자료도 이용된다. 그죠? 한계는 결국 요 재무제표 요 한계와 뭐 대동소이하니까 따로 안 봐도 되고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표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로 표시할 수도 있고 두 개로 나타내도 된다. 그죠?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은 단기 순이익, 거기다가 플러스 기타 포괄 이익과 기타 포괄 손실 마이너스 총 포괄 이익이죠. 요걸 나누어 가지고 오른쪽에 보면은 단기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거는 단기 순이익이고 따로 떼서 그 단기 순이익에다가 기타 포괄 이익은 더하고 기타 포괄 손실을 뺐다. 그죠? 총 이렇게 두 개로 나눠도 된다. 그 표시하는 방법 두 가지다. 그죠? 단일도 있고 두 가지로 표시할 수 있구나. 다음 3번에 단기 순손익의 표시 나왔습니다. 그죠? 거기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보면은 단기 손익에 대한 표시 정보. 코드 보면은 최소 표시하고 나와 있죠. 여기 바로 중요성, 질적 중요성입니다. 이런 계정 과목들은 기업에서 나타낼 때 다른 항목에 통합하지 말고 요 계정들은 모두 별도로 표시해 주세요. 알겠죠? 요거는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왜 금액이 적으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왜 그죠? 수도료 수도료하고 광열비, 전기료 그죠? 이런 금액이 안 크면은 묶어서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수도, 광열비 이렇게. 금액이 크면은 나누어 주고 금액이 적으면 묶을 수 있잖아. 그죠? 통합 이런 식으로. 이래 하지 말고 따로 하라 이 말입니다. 질적 중요성. 이런 항목들은 따로 표시해 주세요. 말 뜻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의 표시 나오죠. 그죠? 뒤로 넘겨보세요. 88쪽에 거기에 보면은 까만데 그죠? 그 5개가 뭐죠? 해, 매, 파, 제, 보. 그죠? 해는 그게 디귿. 순서는 다르죠. 뭐 우리 알고 있는 순서 뭐 관계 없잖아. 그죠? 디귿에 보면 해외 사업장의 재무제표 환산이라는 손. 여기 바로 해외 사업 환산 손익. 매하면 리얼. 매도가 하는 근자산 재측정 손익. 파생상품. 그게 바로 미음에 나와 있죠. 현금 흐름, 위험 회피 수단의 평가 손익 중에서 효과적인 부분. 여기 바로 파생상품을 말합니다. 재평가 잉여금, 확정급여, 여기 보험급여 손익을 말합니다. 퇴직보험, 확정급여, 퇴직보험을 말합니다. 예.
그리고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잖아. 그죠? 예, 그 7번에 보면은 특별 손익 항목은 표시하지 마세요. 특별 이익이나 손실 항목은 불표시를 원칙으로 한다. 우리 재무제표 표시하지 않는다. 그죠? 그 특별 손익 이 자체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이 자체를 표시 자체를 안 합니다. 특별 손익은. 그리고 보면은 8번에 이제 비용의 분류가 나오죠. 그죠? 예, 그거 보세요. 우리가 요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전체 총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면은 요게 순수한 이익이 좀, 이게 당기순이익이다. 이렇게. 그 여기다가 이제 기타 포괄 이익이 있으면은 더하고, 여기에서 기타 포괄 손실이 있으면 빼고, 그럼 이걸 뭐라 하죠? 우리는 총 포괄 이익이라 그랬죠. 50이잖아, 그죠? 이렇게. 여기 이제 손익계산서, 요걸 이제 하나로 요래 해도 되고, 또 요까지 해서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두 개로 해도 된다, 그죠? 그 말이고. 지금 거기 보면은, 비용의 분류가 나오죠, 그죠? 8번에 보면은 비용의 분류해서 하나는 성격별 분류법과 하나는 기능별 분류법 나와 있다. 그죠? 예. 요거 비용, 요 비용을 분류하는데 요 비용 항목을 나누어 주는데 두 가지가 있다. 그죠? 하나는 성격별 분류. 이 우리가 성격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이다. 또 하나는 기능별 분류. 요 두 가지가 있다. 그죠? 요걸 우리가 다른 말로 매출원가 분류법이라 하기도 합니다. 매출원가 분류법. 성격별을 하는 건 원래 우리 하던 방식대로 이렇게 계정 과목, 그죠? 잡비 또는 뭐 광고료, 소모품비, 뭐 운반비 이렇게 나타내는 거. 이게 원래 성격별입니다. 그 계정하면 그 성격을 나타내죠. 그죠? 잡비 하면 뭐 말인지 알겠나, 그죠? 잡비. 광고료, 소모품비, 운반비, 뭔지 알겠잖아. 그죠? 이래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성격별 분류라 이랍니다. 원래는 이제 이거밖에 없었는데, 우리 이제 이게 국제의 기준이 도입되면서 이 방법도 인정해 준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보세요. 우리가 이제 현지에 가서 물건을 사면서 돈이 얼마 들어갔고, 요걸 운송하면서 그 운송비가 또 얼마 들어갔고, 우리 회사에 물건을 가져와서 팔기 전까지 보관하면서 얼마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거. 그러니 말하자면 어떤 그 물건을 사와서 운송하고 보관하는 데까지 요 단계별로 요래 분류한 걸 바랍니다. 단계별로. 그래서 요게 사오면서 돈이 예를 들어서 그죠? 요런 비용들이 이게 사올 때 돈이 만약에 뭐 50원 들어갔다. 여기에 운송비가 30원 들어갔고 보관비가 20원 들어갔다. 총 비용이 100원 들어갔다. 물론 이제 이렇게 해도 100원이죠. 그죠? 이거 다 더한 것도 이것도 결국은 100원 나와야 되겠죠. 그죠? 결국은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요것도 100원도, 이거 100원 될 거고. 예. 단지 이제 들어간 비용들을 갖다가 어떤 과정별로 나눠한 겁니다. 과정별로. 이렇게. 사올 때 50원. 운송비 30원. 요렇게 나눠한 걸 기능별이라 합니다. 기능별. 이 전체에 들어간, 요 전체에 들어간 잡비가 얼마, 광고료 얼마, 요거 얼마 들어갔잖아. 그죠? 요래 가지고 총 100원, 요런 금액은 같아져야 되니까 요걸 이제 과정별로 나눴다. 요렇게 나누고 나면은 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요래 나누고 나면 요 사이에 있잖아. 그죠? 여기 사올 때 여기 또 잡비 들어간 거 얼마, 여기에 또 뭐 광고료 얼마, 또 뭐 소모품비 얼마, 이렇게. 여기에 또 들어간 잡비가 얼마, 또 광고료 얼마, 소모품비 얼마, 운반비 얼마, 이런 식으로. 여기에 또 잡비가 얼마, 광고료 얼마, 소모품비 얼마, 이런 식으로 또 분류해야 됩니다. 그럼 요 분류를 뭐는 분류라 그랬죠? 성격별 분류다. 그죠? 요 분류를 뭐라 했죠? 기능별 분류라 그랬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기능별로 분류한 경우에 다시 그 안에 거기에 지출된 내용을 다시 뭐로 분류해야 되죠?
성격별로 또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기능별로 분류한 경우에는 다시 또 성격별로 재분류하여야 한다. 요 말 하나. 알겠죠? 요렇게 분류한 경우는 요 안에 내역을 다시 요렇게 또 성격별로 또 재분류했다. 그죠? 그러면은 요래한다면은 요 방법과 요 방법 중에서 어느 게 더 복잡죠? 기능별이 복잡죠? 이 방법이 복잡 두 번 해야 되니까 이게 더 복잡습니다. 그렇지만은 요 정보가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요 정보보다는 요게 더 무슨 정보다? 유용한 정보다 이 말입니다.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비용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무슨 분류법? 성격별 분류. 하나는 기능별 분류다. 기능별로 분류한 경우는 다시 재분류한다고 뭐로? 성격별로. 그런데 요 둘 중에 어느 게 더 유용한 정보다? 기능별 분류가 유용한 정보다. 이런 걸 바꾸어서 시험 문제 만듭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 두 가지가 있다. 그죠? 요게 거기에 나와 있는 성격별 분류와 기능별 분류의 핵심이 요겁니다. 말 뜻은 이해되겠죠? 그죠? 그 우리가 분류하는 방법은 두 가지 다 인정된다. 그죠? 하나는 성격별, 하나는 기능별. 그죠? 기능별로 한 경우는 요래 성격별로 재분류해야 되고 또 요 방법이 요 방법보다는 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알았죠? 그럼 거기 뒤로 90페이지 거기에 가서 그죠? 90페이지 한번 보세요. 19번 문제. 또 시험에 이래 나왔었죠. 그죠? 재무제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경제적 자원과 그에 대한 청구권을 나타내. 경제적 자원이라는 것은 자산, 내 재산을 말하죠. 자산. 청구권 하는 것은 부채. 그에 대한 상대편의 청구권을 말하는 게 부채를 말한다. 자산과 부채를 나타낸다. 맞죠? 그죠? 2번 포괄 손익계산서는 비용을 반드시 기능별 분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틀렸죠?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 기능별, 또 하나 성격별. 틀렸잖아. 2번 시험 이래 나왔습니다. 알겠죠? 3번 자본의 그 분류가 납입자본 뭐 기타 포괄성 등. 그죠? 그다음 포괄 손익에 포함되는 기타 포괄 손익 금액은 장부 마감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에 대체되지 않는 항목. 이익잉여금에 대체되는 거는 요 단기 손익을 하는 겁니다. 그죠? 요거는 다음 연도, 그 다음에 금년에 요거는 손익 이익잉여금에 포함되는 거고 요건 포함 안 된다. 그죠? 다음 차기 연도죠. 그래서 이걸 기타 손익이란다. 그죠? 현금 흐름표는 그 기업활동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하여 현금 흐름으로 표시한다. 그 20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당기순이익과 총포괄이익을 구해보세요. 이래 나왔는데 바로 시험 이래 나왔죠. 요거 구해보세요 했죠. 그죠? 여기서 요거 구해보고 그죠? 요거 구해보세요 했잖아요. 그죠? 그럼 당기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되죠. 여기다가 요거 더하고 요거 빼면 된다. 그죠? 요거 총포괄이익이잖아. 그죠? 그럼 요게 금액이 얼마인지, 요 금액 얼마인지 알아오면 되죠? 요 금액 얼마인지만 안다면은 요 금액 우리 구할 수 있잖아. 그죠? 그 손익계산서 양식에서 나온 문제죠. 그런데 다 뭐 이건 단순한 문제인데 좀 약간 복잡한 게 문제에서 거기에 법인세 몇 프로 했죠? 30%. 그죠? 보이죠? 그죠? 그 때문에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일단은 자, 수익 금액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수익이라는 거는 매출액이죠. 82만 4천 이게 수익인데 거기 아래 보니까 매출 할인 나와 있네요. 그죠? 12,000원 빼야죠. 그럼 82만 4천 원에서 12,000원 빼고 나면은 수익은 얼마죠? 81만 2천 원. 그죠? 수익 합계고. 그러고 보면은 거기에 두 번째 기타 수익, 기초재고자산, 기말재고자산, 매입에 이래 나와 있는데
이게 수익이 아니네, 그죠? 예. 그게 매출액이 지금 얼마? 81만 2천 원에다가 또 있죠? 기타 수익이 얼마 있죠? 3만 원, 그죠? 그 수익 합계는 얼마죠? 84만 2천 원, 그죠? 요게 수익이잖아, 그죠? 매출액. 요거는 매출액하고 요거는 기타 수익이다, 그죠? 요렇게. 그럼 비용은 거기 보면 비용은 아래 기초자산, 기말자산, 매입액, 물류비와 관리비가 나와 있는데 지금 요 문제는 바로 이렇게 요 비용을 바로 안 줘지고 요걸 매출원가 구하도록 만들어놨네, 그죠? 우리가 요 매출원가 요게 비용의 대표죠, 그죠? 여기 보면은 기초재고자산, 기말재고자산, 요게는 매입액 더하고 빼면 이게 뭐가 되죠? 매출원가. 요거 구하잖아, 그죠? 매출원가. 그 매출원가를 바로 안 주어지고 요렇게 요거 주어졌네. 기초자산, 기말자산, 매입액 주어졌다. 그럼 거기에 기초가 얼마죠? 8만 2천 원. 그죠? 다음에 기만은 얼마죠? 6만 2천 원. 요게 6만 2천 원이다. 매입액이 얼마죠? 39만 2천 원. 그럼 이 자료에서 우리 매출원가 구할 수 있죠? 그죠? 그 매출이 수익의 대표, 매출원가는 비용의 대표잖아. 그죠? 원가. 그럼 더하고 빼면 요거 나오잖아. 얼마죠? 예? 41만 2천 원. 매출원가는 여기 그만 41만 2천 원은 매출원가다. 그죠? 그리고 그거 보니까 물류비와 또 관리비 나오죠, 그죠? 그 물류비와 관리 비용이 20만 원 들어갔다. 요게 비용 합계. 그죠? 비용 합계 얼마? 61만 2천 원. 요게 61만 2천 원이다. 그럼 요거 빼고 나면 이익 나오겠네요. 그죠? 여기 얼마죠? 23만 원이죠. 23만 원인데 요 23만 원에 크게 보면은 문제에서 세금이 30% 있죠. 법인세, 그죠? 30% 빼야 되잖아. 여기에서 세금 30%. 여기 30% 얼마죠? 6만 9천 원이죠. 요거 빼고 세금. 그럼 얼마 남죠? 16만 1천 원. 요게 답이다, 그죠? 정답. 요거 때문에 어려웠죠. 요거 세금 요거 때문에. 여기 없었으면 뭐 간단한데, 그죠? 여기에서 세금을 빼야 된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그 세금 나와 있잖아. 법인세. 법인세도 비용이니까 빼줘야 됩니다. 빼고 나면 16만 1천 원이다. 그죠? 그럼 이제 아래 하나 남아 있네, 그죠? 매도 가능 금융자산, 여기 바로 뭐죠? 기타 포괄 이익이죠. 여기 들어가잖아. 요건 없고. 여기에 기타 포괄이익이 2만 있는데 요 2만 원에도 세금이 붙겠죠. 여기에도. 여기에 30%면 얼마죠? 6천 원. 그렇죠. 요거 6천 원 빼고 나면 얼마? 14,000원. 이제 끝났네. 여기다가 더하고 빼마. 이건 없으니까 더하면 얼마죠? 17만 5천 원. 그죠? 답이다. 단기순이익과 총포괄이 답. 이렇게. 그 법인세 때문에 좀 어려웠습니다. 그죠? 요 문제가. 이게 우리 이제 기본 재무제표고, 여기에 대한 거 잠깐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재무제표고. 다음에 그 뒤로 가면은 94쪽에 자본 변동표 나와 있다. 그죠? 요 자본 변동표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잠깐 양식으로 좀 보세요. 자본의 변동이잖아. 그죠?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의 그 변동을 나타낸다. 그 우리 자본의 내용이 보면은 납입자본과 이익잉여금, 뭐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해 등등 나오죠. 그죠? 적립금. 요런 항목들의 정감 변화. 결국은 그 자본 변동표라는 거는 기초자본. 내가 가지고 있던 기초자본이 100원이 있었는데 요게 그 사이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됐다. 그죠? 정말에 자본의 증가가 만약에 30원 생겼고 자본의 감소가 10원 있었다. 그럼 기말 현재 내 자본이 얼마죠? 120원이잖아. 그죠? 요렇게. 플러스 이걸 나타낸 거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자본 변동표구나. 예, 그래 하시면 되고.
다음에 이제 아래 95쪽 아래 보면은 현금 흐름표 나와 있죠. 그죠? 요 현금 흐름표 부분은 요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제 그 아래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제 11장 현금 흐름표에서 하기로 한다 돼 있잖아. 그죠? 400페이지. 저 뒤로 가면은 이제 400쪽. 현금 흐름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그리고 별도로 우리 이제 400페이지 그 제 11장 현금 흐름에 나와 있죠. 그죠? 요 부분은 이제 좀 공부를 해야 되죠.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이론 문제고 지금부터 이제 거기에 현금 흐름표에 대한 거.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이 요거다. 그죠? 요 현금 흐름표. 바로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이라는 거는 말도 그대로 그죠. 요 현금의 흐름 들어오고 나간 걸 나타낸다. 그럼 여기서 현금이라는 거는 현금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다. 이걸 말한다. 그죠? 흐름이라는 거는 들어오고 나간 거. 알겠죠? 이걸 나타낸 표다. 그래서 우리 현금이 기초에 만약에 현금이 100원 있었는데 그죠? 기초에 100원이 있었는데 그 기간 중에 현금이 들어왔다. 유입 50원, 돈이 나갔다. 유출 30원. 그래서 오늘 기말 현재 요거는 들어오고 나갔잖아. 그죠? 현금이 얼마 남았죠? 120원이다. 그죠? 이걸 나타내는 표를 우리가 현금 흐름표라 한다. 어떻게 보면 간단하잖아. 그죠? 자본 변동표하고 그 내용이, 그 흐름은 똑같죠? 요거는 기초자본에서 자본이 들어오고 나간 거 빼고 나면 기말자본. 요거는 현금. 현금이 기초에 100원 넘어왔는 거, 그죠? 지난기로부터 넘어왔던 게 100원 있었는데, 금년에 50원 들어오고 나갔다. 기말 현재 120원이다. 요걸 나타내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거, 들어오고 나갔는 거, 요거. 요 유입과 유출이 왜 들어오고 왜 나갔느냐. 그죠? 요걸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낸다. 하나는 무슨 활동이죠? 영업활동. 그죠?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갔느냐. 두 번째는 투자활동. 하나는 이제 세 번째가 재무활동이죠. 재무활동. 여기, 그죠? 요거는 영업활동이 우리 정산의 영업활동. 그건 다 아는 거고. 투자활동이라는 거는 투자, 말도 그대로, 그죠? 뭐 땅을 샀다가 팔았다, 건물을 샀다 팔 이런 거 투자활동이잖아. 그죠? 요 재무활동이라는 거는 요거는 재무라 하는, 여기 재무는 돈을 말합니다. 돈. 즉, 요거는 자금. 이런 말하자면은 영업활동이나 투자활동을 하기 위한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해서 자금이 조달됐느냐.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요래 표현합니다. 재무활동, 자본 조달활동이다. 그럼 일단 우리가 요 영업활동이다, 투자활동 할 때 요걸 우리가 현금 흐름표에서는 핵심이 요거 구분하는 겁니다. 영업활동이냐, 투자활동이냐 구분하는 거, 그죠? 요 구분하는 게 우리가 딱 가장 쉽게 구분하는 거는 자산 계정이 나오면은 무슨 활동? 투자 활동 하자 그래. 그죠? 요거는 부채와 자본 나오면은 재무 활동. 알겠죠? 그 문항에서 부채 자본 나오면은 재무 활동이다.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거는 바로 우리 수익과 비용 나오면은 영업 활동이다. 일단 1차 구분이죠. 그죠? 수익 비용이 나오면은 영업활동, 자산 나오면은 투자활동, 부채자본 나오면은 재무활동이다. 요래 구분하면 1차 이제 구분되고, 그런데 요 이제 또 우리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죠? 예. 자산은 무슨 활동이죠? 투자활동인데, 요 자산 중에서 영업활동이 있다. 부채는 재무활동인데, 요 부채 중에서 영업활동으로 분류하는 게 있다. 그죠? 요거. 예외 규정이잖아. 그죠? 요걸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죠? 다시. 자산은 투자활동인데, 요 자산 중에서 영업활동으로 분류하는 게 있고, 부채는 재무활동인데, 부채지만은 그 중에 일부는 또 영업활동이 있다. 그죠? 요거, 자산부채.
요걸 좀 암기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이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요 영업 활동하면 일단 상품을 사고 파는 거니까 재고 자산 모두 10개다. 그죠? 재고 자산이고 요 재고 자산 상품 우리가 사기 위해서 매입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주는 경우 무슨 계정? 선거금. 반대로 계약금 받으면 뭐라 하죠? 선수금. 그렇죠. 요 계정. 그죠? 3개 나왔고 외상으로 팔았다. 무슨 계정? 매출 채권 계정. 외상으로 사왔다. 무슨 계정? 매입 채무 계정. 그 5개 나오잖아. 그죠? 요게 상품과 관련되는 거, 요 5개죠. 암기. 요거 암기해줘야 되고. 다음에 또 요 4개가 뭐냐 하면은 요거. 그죠? 요 수익과 비용과 관련되는 거죠. 그죠?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이 원래 수익과 비용인데 넘어오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바로 여기 뭐냐 하면은 선거 비용, 내가 미리 줬던 집세, 예, 요런 거. 그죠? 예, 선거 비용, 선거 보험료 뭐 이런 거, 선거 비용 묶어서 또 선거 비용, 선수 수익. 내가 집세를 미리 받았다. 먼저 받았다. 또 예를 들어서 그죠? 아직 안 받았다.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집세를 아직 안 줬다. 요 뭐 집세 생각하면 다 들어가잖아. 그죠? 집세를 미리 줬다. 집세를 미리 받았다. 집세를 아직 안 받았다. 집세를 아직 안 줬다. 요 4개. 요런 계정은 원래는 집세라는 비용 계정인데 내가 미리 주고 아직 안 받은 계정들, 요걸 2월 계정, 이연 계정이라 하죠. 그죠? 요거 처리하는 거하고 하나만 더 플러스 하면은 단기 매매 금융 자산. 1년 내에 팔 거, 유가증권, 주식을 말한다. 그죠? 요거, 물론 이제 이거 외에도 있는데 우리 회계원리에서 요 정도까지만 딱 암기하면 되죠. 요 계정들은 모두 영업활동이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거는 자산입니다. 자산 계정이고, 요 자산. 요거는 부채. 알겠죠? 자산과 부채. 이 자산 부채 계정은 영업활동. 요 외의 자산은 모두 무슨 활동? 투자활동. 요런 부채 계정은 모두 무슨 활동? 영업활동. 요거 아닌 부채는 무슨 계정? 재무활동. 알겠죠? 요래 구분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요 박스만 딱 암기하면 되잖아. 그죠? 그 외에는 좀 이거다. 요거 아닌 거 나오거든 무조건 이거다. 그죠? 요거 아닌 거 나오면 요거 부채. 자본은 전부 재무활동.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 예를 들어 이거 아닌 거 한다면은 만약에, 그죠? 재고자산 아니고, 그죠? 뭐 예를 들어 유형자산 이런 거, 그죠? 건물, 토지 같은 거 있잖아. 그죠? 무형자산, 또 뭐 투자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자산을 내가 취득하거나 팔거나, 이런 거는 투자활동. 응? 투자활동이고. 또 돈을 빌려줬다. 대여금 빌려줬다가 회수했다. 그죠? 등등. 이런 계정들은 모두 투자활동에 들어간다. 그죠? 그 부채에 들어가는 거, 요 부채 하면은 사채 발행, 사채를 발행했다. 발행하고 갚아줬다. 여기 부채. 돈 빌려왔다. 차익, 상환, 갚아줬다. 이런 게 모두 재무활동이고. 여기 들어간 게 바로 자본이면 주식이잖아. 그죠? 주식을 발행하고 또 취득하고. 주식 취득하면 자기 주식을 하죠. 그죠? 배당금을 지급했다. 이런 배당금 지급. 근데 조심할 거, 그죠? 배당금을 받았다. 이런 거 나옵니다. 혹시 문제에서 배당금을 받았으면 이거는 수익 계정이잖아. 그죠? 요거는 배당금을 받으면 우리가 수익이 생기니까 수익은 무슨 활동이죠? 영업활동. 그죠? 요거는 배당금을 받는 거는 수익이니까 요거는 영업활동에 들어간다. 요거는 영업활동이다 하는 걸 아시고. 예. 일단 우리가 현금 흐름표 계정감으로 구분하면 이렇게. 요게 이론 문제. 예? 우리 문제가 나오면은 두 가지라 그랬잖아. 그죠? 이 이론 문제하고 계산 문제인데, 이론 문제는 좀 이겁니다. 이거. 구분하고 이거. 예?
영업활동이냐 투자활동이냐 재무활동이냐 구분하는 거. 요게 이론 문제. 요거는 암기해야 되잖아. 그죠? 요 계정들은 암기하고 요거 자 여보 시작. 재고자산, 선거금, 선수금, 매출채권, 매입채무 그리고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단기. 그죠? 요 계정들. 알겠죠? 요 아닌 자산은 모두 무슨 활동? 투자활동. 요거 아닌 부채는 재무활동이다. 그리고 수익 비용은 영업활동. 자본도 영업활동.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 예? 이렇게. 알겠죠? 엄마 시험에 나왔던 문제 잠깐 하나 볼게 보세요. 그게 뒤로 가서 뭐 아직 여기에 다 수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3월 달에 이제 그 기출 문제를 쭉 풀어볼 거니까 그때 우리가 많은 기출 문제 풀어볼 겁니다. 여기에 대한 거 시험에 나왔던 문제 풀 거니까 그래 하시고 일단 그 411쪽에 보면은 예. 3번. 그 3번이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네. 그죠? 3번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는 목적을 바르게 설명한 거 411. 일정 시점에 있어서 자산, 부채, 자본의 재무 상태를 보고한다. 이거는 뭐죠? 재무 상태표. 그죠? 일정 기간 동안의 수익과 비용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이건 뭐죠? 손익계산서. 일정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 재무활동, 투자활동으로부터 조달된 현금과 사용된 현금의 변화를 보고하는 이게 뭐죠? 현금 흐름표. 그죠? 일정 시점에 있어서 현금의 수입과 현금의 지출을 보고하는 이건 뭐 현금 출납장이라 보면 되고 일정 기업 동안의 기업의 지분 변동, 지분이라는 게 바로 자본을 말합니다. 그죠? 자본의 변동을 나타내는 건 뭐죠? 자본 변동표다. 예, 뒤로 가서 6번. 6번 한번 보세요. 생산 공장이나 설비, 공장 하면은 건물이잖아. 그죠? 설비 하면은 기계. 공장이나 기계의 매각 그랬죠. 뭐 공장이나 기계는 유형자산입니다. 그죠? 유형자산의 매각은 현금 흐름표상의 어느 활동인가? 공장이나 기계는 무슨 계정? 자산 계정. 자산은 무슨 활동? 투자 활동. 답이잖아. 그죠? 다음 7번. 현금 흐름표상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 포함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재무활동 아닌 거 찾아보세요. 재무활동. 그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 주식에 취득하면 여기 주식은 자본이잖아. 그죠? 재무활동. 2번 단기 차익금의 차익과 상환 나왔다. 그죠? 차익금 부채죠. 부채니까 여기 나왔잖아. 차익금 상환. 요것도 재무활동. 그런데 3번에 보면은 배당금 수익 나오잖아. 그죠? 수익은 무슨 활동? 영업활동. 그 영업활동이죠. 배당금의 지급은 재무활동. 3번이 틀렸다. 그죠? 배당금 수익은 영업활동. 배당금 지급은 재무활동. 4번 장기 차익금 돈 빌려받는 거니까 부채니까 장기든 단기든 그죠? 모두 요거는 재무활동. 그죠? 자기 주식을 자기 주식 재매각해도 주식 넣었으니까 자본, 그죠? 재무활동. 알겠죠? 뭐 이렇게 우리 이론 부분에 이렇게 이제 일단은 요거 좀 암기하고 있어야 되잖아. 그죠? 요거 하고. 계산 문제. 현금 흐름의 계산 문제 요거는 잠깐 쉬었다 할게.